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학 수업하고 스토리텔링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 왜 요즘에 스토리텔링인데 초등 그 수학은 스토리텔링을 뭐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되는데요. 그럼 뭐 참고서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초등은 이제 시작을 한 거 했고요. 중등에서도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연구사님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하면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전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토리텔링을 안 하는 과학 선생님이 계실까? 뭔가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든 어려운 개념이든 그거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이 이야기에 그런 재주가 있어서 풀어내시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뭔가 어려운 개념을 조금 학습자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조별로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토리텔링인가 이런 그 화두를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의 사진을 제가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아야지 영화도 흥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 그게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뭐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됐고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고요. 기업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요즘에 그 삼성전자나 또는 뭐 애플 컴퓨터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제품이 이만큼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기술력이 세계 굴지의 기업 정도 됐으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우리 제품은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접근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스토리텔링에 적용한 거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찾아보니까 사람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딱 그 두뇌 구조가 논리에 의해서 셋업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거기에 친숙하다는 거죠. 이야기에 친숙하다는 겁니다. 논리보다는 이야기에 친숙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아주 위대한 사회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들은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스토리를 말하지 않은 그런 과거의 인류 문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이 스토리는 아주 친숙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읽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저는 저희 꼬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나와 있는 게 10권짜리.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그게 뭐 서구 문명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허황된 얘기도 하면서 뭐 신과 인간과의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다 스토리예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문명이든지 그 이야기하고는 친숙하다. 그럼 한번 보시죠. 저희 아이 학습지인데 학습지에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뺄셈. 여기 보면 하나 지금 빼놨네요. 6 빼기 4, 4 빼기. 수학은 논리잖아요. 철저히 논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논리와 추상화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냐? 이렇게도 하시죠, 선생님들. 자녀들 뭐 공부 가르치실 때. 딱지가 4개 있었는데 2개를 잃었어. 저 딱지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는 엄청, 저기 뭐죠, 이름이? 예, 네, 뭐, 저것도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요즘에는? 예, 네, 뭐, 500원, 막 1000원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철 되니까 그 작년 여름에 한창 인기였는데 아침에 그걸 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놀이터에서 뭐 하고 있나 하면 애들끼리 뭐 저걸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아이가 결국은 딱지가 4개인데 2개 이런 거는 4 빼기는 잘 몰라도
딱지 얘기를 하면 쉽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수학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꾸 우리가 논리고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풀어내면 학습자들이 좀 더 그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접근이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 수학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해를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스토리로? 뭐 생물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뭐 어쨌든 중학교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메뚜기가 자 지금 4 빼기 4분 1이라는 거를 추상화 해놨는데 이거를 스토리로 한번 풀어내보죠. 죽이면 이가 네. 감사합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요. 메뚜기 4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를 구워 먹었다. 몇 마리 남았을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왜 구워 먹어? 이게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다 이제 꼬치꼬치 때 캐우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실까요? 이렇게 용기 내서 아침부터 이렇게 발표하기 쉬우신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실제로 학습지나 이런 교과서를 봐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걸 하고 이걸 뭐 이렇게 주저리저리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는 아이들하고 친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발명에도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을 때 발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이든 새로운 제품이든 뭔가 스토리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이거는 2009년도에 경기도 그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있잖아요. 전국대회까지 있는데 이제 경기도 대회 그 심사하는 걸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 작품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제 뭐 발명품 대회 학생들이 이렇게 인솔해서 가시거나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딱 이렇게 있고 이제 학생이 자기 작품을 소개를 하죠. 근데 이 꼬마 친구가 어린이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는군요. 이 슬리퍼의 제목은요. 제목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아 방지용 슬리퍼예요. 미아 방지. 왜 미아 방지용 슬리퍼일까요? 이 발명품을 제작한 학생은 그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제목이 미아 방지용 슬리퍼였을까요? 이름 네. 소유자 이름이 씌어져 있는. 지윤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저게 왜 미아 방지용이냐 그러면 지윤이가 저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이제 만약에 뭐 아주 뭐 6살 5살 꼬마애가 신고 다니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경찰이든 어른이든 너 이름 뭐냐? 그러면 당황하면 자기 이름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지윤입니다. 너 지윤이구나. 그런 식의 미아방지용도 그런 의미의 미아방지용의 선생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발자국. 발자국? 네. 왜 발자국인가요? 홈이 패여 있어요? 네. 왜 홈이 패여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족적을 많이 하죠. 족적. 요거는 뾱뾱이다 밑에 있는 거. 다른 떨어지지 말라고. 다른 신발이 자꾸 빠지니까. 그 뾱뾱이가 뚜러뻥처럼 착 발바닥에 들러붙는 역할을 한다. 대단한 상상. 우리 아주 상상력이 뛰어났습니다. 너무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친하세요? 여수에서 오셔가지고 카풀하면서 매일 이런 말씀들 나누시나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여서. 이 학생이 제목을 미아방지용 슬리퍼라고 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근데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을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결국 찾긴 했지만 갔다 와서 발명품을 만들게 됐는데 동생 이름은 지윤입니다.
지훈이한테 이 신발을 신기고 이 슬리퍼를 신긴 다음에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사장을 밟으면 지훈. 네. 예, 발자국이 남습니다. 아까 족적에 네. 지훈이 어머니신가요? 네, 범수 어머니세요? 네. 범수를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저기 했어요가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스토리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준이 조잡하든 뭐 수준이 높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스토리를 하고는 친숙하기 때문에 또 그럴듯하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이야기. 참 재밌게 저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전국대회는 못 나갔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대회에서 또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스토리가 있어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토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데가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인데요. 여기 가면 참 좋아요.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창의적이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요. 제목만 봐도 느껴야 됩니다. 제목이 알록달록 가스레인지였어요. 왜 제목이 알록달록 가스레인지인지 스토리를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막 상상이 가시죠? 알록달록 가스레인지? 왜 알록달록일까? 무엇이 알록달록할까요? 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거 질문했더니 애들이 불꽃 반응 배우잖아요. 화학에서 불꽃 반응. 화학 선생님들이신가요,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으신데. 네. 불꽃 반응을 배우니까, 나트륨은 무슨 색인가요? 불꽃 반응하면? 예, 그 다음에 구리는 뭐죠? 구리? 학생들 다 정확한, 개념. 그러면, 알록달록 가스레인지는 불꽃의 색깔이 빨간 불꽃, 파란 불꽃, 노란 불꽃, 그래서 알록달록 가스레인지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불꽃의 색깔이 온도를 의미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불꽃의 색깔은? 그런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불이 켜진 시간을 네. 색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오래 켜면 불꽃의 색깔이 좀 밝게 된다는 아. 색깔로 뭘 표현합니다. 선생님 발명품 하나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디어 참 좋으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받침대의 색깔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의 색깔이요? 받침대. 받침대? 그게 열을 받으면 그 금속의 온도에 색깔이. 온도에 따라서.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박수를 치시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내시. 왜냐하면 얹어놓고 맨날 태워 먹어요. 그쵸, 저희 가스레인지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물음표를 하나 던져놨어요. 혹시 가스레인지 쓰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죠? 발명품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하신 분이 지금 한 6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아니 저 4개가 있는데 4개는 스토리가 어느 또 이것도 설명하려고 막 또. 네,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이. 친절하신 또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간간히 쓰실 수 있고, 경진대 사진들은요, 제 홈페이지에 제가 갔다 오면 그냥 압축해서 올려놓거든요. 뭐 100장, 150장 올려놓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제목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상상하게 해보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걸 보면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명은 사실은 우리가 딱 그 제목을 듣는 순간 느낌이 와야지 좋은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불편한 점이 애들이 또 있대요. 보니까 쓰다 보면 불편하대요. 뭐 떨어져 색깔이. 예, 그쵸. 이 색이 변색이 되겠죠. 그러면 너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래? 그게 뭐 발명품에 계속 그쵸? 더하고 빼고 뭐 해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발명의 의도잖아요. 근데 기본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어느 레버를 돌려야 되는지. 노동감 정도로 공부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제가 매년 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작품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리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수업에 응용하기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 작품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아 맞아 나 저거 불편했는데 딱 보면 그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응용해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가볍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기초 단계로 그냥 과학 수업은 그냥 저기 하지만 이런 거 보여주면 가끔씩 보여주면 이렇게 자던 애들도 이렇게 뭐 무슨 얘기 하나 그렇게 들어보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평상시에 발표 안 하던 애들도 자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게 기회를 주는 그러기엔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로 그대로 할까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문제고 아이디어가 이제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끼시.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논의를 해주시는 저희 교실이 이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선생님 딱 이거 하는데 학생들 야 그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고등학교 분위기. 네. 되게 좋습니다. 아니 방금 드린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가스레인지를 사면 이렇게 스텐판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스테인레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바탕인 것 같거든요. 사용하다 보면은 네. 국물이 넘치거나 흘리거나 하면은 그런데 스테인레스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자들은. 좀 의아하게 산거 네.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있을 텐데요.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 지금 쓰시다 이렇게 넘치니까 네.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자주 닦아야 되는 네, 예. 닦기도 사실은 불편한 구조로 돼 있고 저희 와이프는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설거지 할 때 왜 그럴까요? 저는 설거지 할 때 여기 앉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여기가 이만큼씩 젖어요. 막 내부까지 젖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발명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옷 안 젖는, 물이 안 튀는 앞치마를. 그러게요. 바다 하나 맞춰 있어서 힘드니까 배를 이렇게 걸치게 그게 시판되어 나왔나요? 나와 있어요. 아, 그걸 하나 달아줘야 될까요, 오늘? 그래, 그 얘기는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시판된지 뭔데 집사람이 그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하는데 저는 하면 안 튀어요. 네. 근데 저는 안 튀는데 왜 어떻게 이 설거지 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보다 한 수 위네요. 내가 할게. 공감을 하시면 돼요, 정말. 왜 자꾸 그 얘기를 나한테 하나 그랬어요? 그 발명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요. 설거지를 좀 자주 하라는 뜻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카페 그 발명 작품 모음 사진을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저희 동네 한 2시간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찍어오니까 혹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서 그냥 받아다가 그냥 사진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찍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조금 재미있을 만한 걸로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다 게시글들은 다 볼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